2025년도 청소년 상담사 상급 집단 상담의 기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의 유형은 집단 상담은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집단에 공동 목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의 유형이 나누어지거든요. 문항들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집단인데요. 교육 집단은 특정 주제나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서 구성된 집단이에요. 대인관계를 위해서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하는 집단이라든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교육하는 부모 교육 집단이 교육 집단의 예입니다. 상담 집단입니다. 상담 집단은 상담을 위해서 모인 집단입니다. 상담에는 목적이 있죠. 성장에 대한 목적이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 집단에서는 문제를 가지고서 예방이나 해결에 초점을 두고요. 상담에서 사용되는 기법이 집단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인간중심 상담 기법이 적용된 상담 집단에서는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담자에 대한 공감, 무조건적인 존중, 일치성을 가지고 비지시적 상담이 이루어지는 집단이고요. 해결중심 상담 집단이라면 기적질문, 척도질문, 예외질문, 악몽질문 등 질문 기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법이 적용되는 상담 집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연령층의 일반인이 대상이 되고요. 주제도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행동 문제라든지 사고의 문제 등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집단 목표가 형성이 됩니다. 과업 집단은 공통의 목표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된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집단이 과업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조 집단은 공통의 경험이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집단입니다. 대표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 모임인 AA 모임이라든지 마약 중독자 회복 모임인 NA 모임이라든지 자살 유가족 모임들이 그 리더가 상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집단이 형성이 되고 공동체 의식이 특히 강조가 됩니다. 치료 집단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인데요. 상담 집단과의 차이는 상담 집단도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이고 치료 집단도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이긴 한데 치료 집단은 좀 더 중한 심리적 문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면은 사고 트라우마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집단이 치료 집단의 예입니다. 박스 안에 볼게요. 대인관계 과정과 사고, 감정,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에 초점을 둔다.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라면은 상담 집단하고 치료 집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방과 발달 및 치료적 목적을 위해 고안되며 집단의 상호작용 과정을 강조한다. 상호 피드백과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둔 기술을 주로 사용한다.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둔 기술을 비지시적인 상담, 특히 인간중심 상담이 지금 여기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치료 집단이 아니고 상담 집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 집단 같은 경우는 좀 더 중한 트라우마 극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둔 거 보면 상담 집단입니다. 모든 연령층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치료 집단보다는 상담 집단이 주제가 넓고 일반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층의 일반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 상담 집단입니다. 자, 27번 집단 상담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상담의 발달 단계는 대표적으로 코리의 단계가 있습니다. 개인 상담에는 초기 상담, 중기 상담, 종결 상담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집단 상담에서는 초기 단계가 있고 이 중기 상담이 과도기 단계와 작업 단계 둘로 나눠져요. 그리고 종결 단계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도 신뢰 형성이라든지 구조화 작업을 하고 종결 단계에서도 성과와 변화를 평가하는 단계 이런 부분은 똑같은데 집단 상담의 특징은 과도기 단계와 작업 단계가 나눠진다는 게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집단이다 보니까 바로 문제 해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도기적 단계가 나타나요. 즉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저항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1번 평가 계획은 종결 시점에서 고려한다. 평가 계획, 이 계획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이제 구조화를 하는 작업이에요. 이 구조화하는 거는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종결 시점에서 고려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옳지 않은 거네요.
2번 면접을 통한 평가는 특정 시점보다 전 과정을 걸쳐 이루어진다. 면접을 통한 평가는 집단원의 행동이라든지 또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단회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3번 집단원, 집단 상담사 및 집단 상담 과정을 평가한다. 집단원 개개인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집단 상담자는 어떻게 중재를 하고 있는지, 집단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집단원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치료적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지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집단 상담이 끝나고 1, 2개월 후 추후 평가를 실시하여 집단 상담의 효과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이 끝나는 시점에는 어떤 변화가 있긴 한데 그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가 정말 유지가 되는 변화인지는 1에서 2개월 후에 평가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5번 집단원의 소감이나 경험 보고서는 집단 과정에 대한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자, 집단원의 소감이나 경험 보고서는 거의 마지막 회기에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초기 단계에 라포를 형성하고 과도기 단계의 저항을 거쳐서 작업 단계의 문제도 해결했어요. 그러면 종결 단계에 와서는 부담 없이 솔직하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결 시기에 쓰는 이 소감이나 경험 보고서가 이 집단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집단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중요한 평가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게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28번 합리적 정서행동 상담 REBT에서 집단 상담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상담의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집단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꼭 집단 상담자가 아니더라도 REBT 즉 합리적 정서행동 상담 상담사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는 즉 REBT는 A 선행 사건이 있고 C 결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쳐다봤다, 이게 선행 사건인데 이 결과로 나를 쳐다본 사람을 때렸어요. 어떤 사람은 쳐다보면은 그냥 인사할 수도 있고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나를 쳐다봤다고 때렸다는 거는 선행 사건과 결과 사이에 비합리적 신념이 있기 때문인데요. 나를 쳐다보는 것은 나한테 싸우자는 뜻이다, 이렇게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쳐다본 사람을 때렸는데 D는 논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친한 친구들이 쳐다볼 때도 모두 싸우자는 뜻이었나? 이런 논박을 통해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것이 나와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 네, 그러면 하나가 더 있는데 F, 효과를 거치면 새로운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 C, D, E로 구성되는 이 REBT에서 행동의 변화는 비합리적 신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1번, 집단원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REBT에서 선행사건과 결과 사이에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게 REBT 상담의 목표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집단원의 인지적 변화를 위해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기법을 활용한다.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꾼다라는 건 인지적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기법을 활용합니다. 2번 맞습니다. 3번 집단 상담자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므로 집단원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라든지 인지치료에서는 다른 상담 기법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다른 상담 기법들은 대부분이 비지시적 상담이에요. 그래서 상담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인데 인지치료나 합리적 정서행동 상담에서는 다른 상담 기법보다도 더 지시적인 상담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죠. 지시적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내면의 힘을 기르도록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과제도 내주고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기도 하고 논박도 하고 이렇게 교육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형성은 하면 좋은데요. 비지시적인 상담에 비해서는 덜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밀한 관계 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뭐 친밀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 부분이 옳지 않은 거예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집단원의 개인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집단원과의 협의하에 수행할 과제를 주고 확인한다. REBT나 인지치료에서 다른 상담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렇게 과제가 제공되기도 해요. 적극적으로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담자가 교육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 정서적 상상하기, 유머 사용하기 등의 정서적 기법을 활용한다. 합리적 정서적 상상하기, 유머 사용하기 모두 비합리적 신념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5번 맞고요. 옳지 않은 건 3번이었습니다. 29번입니다. 집단 상담의 사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에게 맞는 집단의 주제와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구체화한다. 집단의 주제, 목적 설정, 그리고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 집단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2번 집단원의 성숙도, 집단의 유형 등에 따라 집단의 크기를 정한다. 집단의 성숙도라는 부분은 내담자들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집단에 가면은 자기가 그 집단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원들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집단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집단이 너무 커져버리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집단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집단의 성숙도를 고려해야 되고, 집단의 유형 같은 경우에 교육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집단이 조금 커도 돼요. 왜냐면 집단 상담자가 하는 역할이 내용 전달이기 때문에 집단이 조금 커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담 집단이나 치료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집단이 너무 크면 그 집단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 있는데 이 집단원들의 문제가 다뤄지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집단원의 문제가 넘어가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집단의 성숙도나 집단의 유형에 따라 집단의 크기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장소는 집단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용한 공간으로 선택한다. 집단의 진행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조용한 공간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 당연하죠. 장소 그리고 시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 집단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 모임의 시간과 주기를 결정한다. 집단의 종류나 이 목적에 따라서 성장 집단일 수도 있고 문제 해결 집단일 수도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회기를 달리해야 되고요. 회기를 달리하다 보면 시간과 주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서 모임의 시간과 주기가 결정됩니다. 5번 집단의 명시적 암묵적 규범을 명확히 설정한다. 집단의 명시적 암묵적인 규범은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들이 함께 진행하면서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상담자가 미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 계획에서 명확히 설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9번의 정답 5번입니다. 30번입니다. 정신분석 집단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신분석 상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전이, 역전이, 부인, 통찰, 저항 이런 용어들이 정신분석 집단 상담에서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들이에요. 전이는 내담자가 중요한 인물에게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상담자에게 느끼는 것이에요. 상담자가 이제 부드럽게 내담자를 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상담자를 무서워한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자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담자가 아버지를 무서워했고 그 아버지에 대한 무서웠던 감정이 상담자에게 전이돼서 상담자를 통해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전이고, 상담자는 이 전이 반응을 탐색하면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감정이나 갈등, 관계 패턴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역전이가 있는데요. 역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다른 중요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중요한 사람에 대한 감정을 내담자에게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유독 어떤 청소년 내담자에게 그 내담자가 하는 얘기가 용납이 안 되고 듣고 있으면 화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고 야단을 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상담자가 자기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행 문제를 내담자에게서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역전이가 일어나면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담자가 슈퍼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단원 중에 잘난 척하는 집단원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너는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비난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화를 내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게 투사예요. 부인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부정해버리는 게 부인입니다. 부인은 이제 방어기제인데요. 이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시치미를 떼거나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일을 무의식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통찰인데요.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는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이유가 무의식에 있는데 무의식은 본인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무의식이 의식화돼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알게 되는 게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 통찰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것이 경험과 연결돼서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집단의 발전이 촉진이 되는 것이에요. 자, 저항은 집단원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 부담 이런 부분들을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저항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결석을 하기도 하고 집단에 와서 얘기를 안 해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따지는 방법으로 저항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보기 문항 볼게요. 전이 반응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이 반응을 탐색을 하면 개인의 무의식적 감정이나 갈등, 관계 패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이가 일어나면 그 전이 반응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2번, 집단원에 대한 역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 자, 역전이가 일어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단원에 대한 역전이가 일어나면 그거는 상담자가 슈퍼비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3번,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집단원은 부인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부인은 일어난 사실을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게 부인이고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집단원은 이제 투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자기 문제인데 다른 집단원에서 그 문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 문제라고 비난하는 게 투사입니다. 4번, 집단원의 통찰을 나누는 것은 집단의 발전을 촉진한다. 통찰이 일어난 건 무의식이 의식화돼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를 알게 된 것이에요. 통찰을 나누는 것은 다른 집단원도 통찰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집단의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5번, 방관하기나 불필요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식의 저항이 일어난다. 저항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는 방법으로 저항을 할 수도 있어요. 30번에 정답 옳지 않은 건 3번입니다. 31번, 다음 사례에 근거한 집단 상담의 이론적 접근에 해당하는 것은 집단 상담의 접근 유형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교류 분석 집단 상담은 교류 분석에 근거해서 집단 상담에 이루어지죠. 자, 교류 분석은 자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부모자, 성인자, 아이자. 그래서 의사소통 교류를 할 때 어떤 자아가 주로 사용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요. 의사소통 교류 방식을 또 살펴봅니다. 상보적 교류를 사용하는지, 교차 교류를 사용하는지, 이명 교류를 사용하는지. 자, 이러한 부분들, 삶의 각본을 수정하고 자율적이고 성숙한 자아로 성장하도록 돕는 게 교류 분석 집단 상담입니다. 자, 행동주의 집단 상담은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데요. 행동주의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은 강화를 통해서 증가시키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처벌을 통해서 감소시키는데 행동주의 집단 상담에서도 바람직한 행동은 강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소거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정신분석 집단 상담에서는 무의식적 갈등과 과거 경험을 다루게 되고 그런 무의식적 갈등과 과거 경험이 현재에 어떻게 나타나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 통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실존주의 집단 상담에서는 자유, 책임, 불안, 진정성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실존적인 자유와 책임, 불안, 진정성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인지치료 집단 상담은 선행사건과 결과, 이 결과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비합리적 신념이나 자동적 사고가 있는데 이 비합리적이거나 역기능적인 사고를 합리적 사고나 기능적 사고로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담 집단입니다. 박스 안에 볼게요. 바다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결정에 따르기 위해 써왔다. 이번 집단 작업을 통해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자신의 결정,
책임, 이런 단어가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 얘기해주고 있고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일이었고 아직도 일부는 남아있지만 이제는 자신이 결정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불안, 용기. 자, 이런 용어에서는 실존주의 집단 상담이에요. 왜냐하면 결정이나 책임이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전에는 스스로 진 게 아니라 부모의 결정에 따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즉 타인의 결정을 자기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존적으로 자유, 불안, 책임, 진정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존주의 집단 상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1번의 정답 4번입니다. 32번 심리극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심리극 집단 상담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리극, 즉 연극처럼 진행이 되거든요. 기억, 지금 여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집단에서는 현실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장면만을 연기한다. 장면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심리극 집단 상담은 과거, 현재, 미래 장면 모두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했던 장면만, 이 얘기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지금 여기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은 틀린 내용입니다. 니은 집단원의 창조성과 자발성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 상담자는 본보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집단원이 창조성과 자발성을 촉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집단 상담자는 이 집단원의 창조성과 자발성을 촉진시켜야 되는 모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보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나누기 및 토론 단계에서 집단원들은 주인공에게 분석을 제공한다. 심리극에서는 주인공에게 분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누기 및 토론 단계에서는 주인공에게 분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단계입니다. 디귿 틀렸고요. 리을, 실현, 이중자, 거울 기법 등을 사용한다. 심리극에서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이런 실현 기법도 하고 주인공의 내면을 얘기해주는 보조 역할인 이중자 역할을 하고요. 주인공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해보는 거울 기법이 집단 상담의 핵심 기법들이에요. 리을 맞습니다. 32번은 니은, 리을만 포함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3번 아들러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들러는 정신분석 학파인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는 다른 점이 프로이드는 개인의 어떤 내적 갈등에 대해서 중점을 뒀고요. 이런 내적 갈등, 성격 형성에 중요한 걸 성적 에너지와 공격성으로 봤어요. 그래서 성격 형성이 보는 거는 고착 시기를 통해서 성격 문제를 봤고 개인의 문제는 무의식적인 갈등으로 봤던 반면에 이제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성적 리비도에 관심을 둔 게 아니고요. 열등감 극복과 우월성 축으로 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러 상담에서는 내적인 갈등 해결보다는 열등감 극복과 우월성 축을 통해서 사회적 관심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생활 양식, 열등감 극복의 잘못된 방향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러의 집단 상담에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을 하게 되면 내담자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 경험, 관계 패턴에 대해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 양식이라든지 관계 패턴은 또 형제 순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요. 첫째, 둘째, 막내, 외동은 생활 양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그 생활 양식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해왔는지 탐색하는 부분이 가족 구도의 탐색입니다. 그래서 아들러 상담은 사회적인 상황, 사회적인 태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능, 공동체감을 강화하는 상담이고요. 자신의 행동 패턴이나 목표를 자각할 때 통찰을 하게 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더 건설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1번 집단원의 생활 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 구도를 탐색한다. 아들러 상담에서는 이 생활 양식이라는 이 용어가 잘 나옵니다. 생활 양식을 파악하는 것은 가족 구도를 탐색하게 됩니다. 특히 형제 순위에서 다른 생활 양식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맞고요. 2번 집단원의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태도를 파악한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개인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다면은 아들러의 상담에서는 사회적 상황, 사회적 태도를 파악합니다. 맞고요. 3번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고 현실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들러 상담에서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방향으로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고 현실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집단원의 역기능적 패턴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원인이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보는 내담자의 문제 행동의 패턴은 어린 시절에 잘못된 생활 양식 그리고 열등감 극복의 잘못된 방식을 문제 원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원인으로 보는 것은 아들러 심리학이 아니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이제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 역기능적인 패턴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으로서 이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할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을 살펴보도록 한다.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5번 맞고요. 33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34번 다음에 해당하는 우볼딩의 현실치료 집단상담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실치료는 윌리엄 글라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담 기법이고요. 현실치료 상담 시스템을 만든 것은 우볼딩이에요. 이 우볼딩은 현실치료 상담에서 WDEP 기법을 만들었는데 현재 현실치료 상담에서는 이렇게 WDEP 기법으로 상담을 합니다. 자, 먼저 W는 원트의 약자인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바램, 즉 진짜 원하는 것을 탐색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 현실치료에서는 인간은 5가지 기본 욕구가 있고요. 자, 이 기본 욕구가 원트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각체계를 통해서 지각된 세계가 있고 지각된 세계에는 내 원트를 충족시켜주는 좋은 세계 안에 사진이 있는데 비교 장소에서 기울이게 되면은 비생산적인 상황 A가 생긴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힘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것으로 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원트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세계 안의 사진도 또 최홍만이라든지 타이슨이라든지 이소룡이라든지 싸움 잘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는데 실제로 좋은 세계와 지각된 세계에서 이 저울을 보면은 기우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저울이 기운 것을 맞추기 위해서 비생산적인 상황 A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때리면 그 순간은 자기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힘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비생산적인 상황 A라고 하는데 이 현실치료 상담에서는 그래서 이 원트가 뭔지를 먼저 질문을 하고 이 원트 질문을 하다 보면은 좋은 세계 안에 자신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떠한 사진이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트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이 두잉 질문인데요.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에요. 싸움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자기보다 힘약한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죠. 세 번째 2는 평가 질문인데요. 그 하고 있는 일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때리는 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기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정정당당하게 스포츠를 통해서 푸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평가 질문을 통해서 다음에는 P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힘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으면 약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운동을 시작해보는 게 하나의 계획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런 현실치료의 WDEP 상담 기법을 이 보기 안에서 보면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두잉 질문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실제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것도 두잉 질문이죠. 자, 이 선택이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합니까? 자, 이것은 평가 질문이에요. 이게 현실치료 집단 상담 단계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전부 다 WDP 중에 다 똑같아야 되는데 두 개는 D고 하나는 E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출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D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도 D에 해당하는 두잉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 출제자가 묻고자 했던 건 뭐냐면 두잉 질문에 대한 거를 묻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 1번 집단원이 원하는 것을 확인하여 계획을 실행하게 한다. 계획을 실행하는 거는 마지막 계획 단계입니다. 2번 집단원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두잉 질문이죠. 3번 집단원의 행동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다. 계획 세우는 거 P 계획 단계입니다. 4번 집단원의 욕구, 필요, 인식, 희망을 발견하도록 한다. 이것은 W 원트 질문입니다. 5번 집단원이 자신의 행동 전체를 평가하도록 돕는다. 평가죠. 자, 이 평가 단계입니다. 두잉 단계인 것은 34번의 정답 2번입니다. 35번 인간 중심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간 중심 상담은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이고, 인간은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로저스식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무엇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 실현 경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공감, 무조건적인 수용, 일치성, 이 세 가지 기법을 통해 내담자를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이런 인간 중심 상담을 통해서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집단 상담에서도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을 무엇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집단원들이 스스로 자기 실현 경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공감, 무조건적인 수용, 일치성의 태도를 가지고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 실현 경향성을 꽃피우는 것은 상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들이 집단에서 공감을 받을 때,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을 때, 그리고 그것이 진실하다는 일치성이 있을 때 집단 안에서 내담자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1번 집단 상담자는 진실해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개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비판단적인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하는 행동을 윤리적인 잣대라든지 상담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공감을 하면 진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치성이 어긋나죠. 그래서 내담자가 하는 말과 행동을 비판단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인간 중심 상담에서도 구조화는 필요해요. 어떤 구조화냐면 한계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안에서 자신이 범죄 행위를 했는데 들키지 않은 것을 개방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집단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책임이 상담자에게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자는 개방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무분별한 개방은 되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한계는 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 집단 상담자의 진실성, 수용, 공감은 집단원의 성장을 촉진한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 상담 기법은 심플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진실성, 일치성이라고도 하고요. 수용, 공감, 이 세 가지가 개별 상담에서도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고, 집단 상담에서도 집단원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입니다. 자, 3번 집단원의 개인의 문제에 대해 목표를 세우고 과제를 부여한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목표나 과제를 부여하는 상담이 아닙니다. 내담자가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꽃피우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실현 경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기 실현 경향성을 꽃피우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은 다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에 의해서 너는 음악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 하지마, 너는 공부해서 서울대 가라, 의대 가라, 이런 환경적인 압박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본인의 자기 실현 경향성을 환경의 압박에 의해서 눌려서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자는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의 상담자 주도적인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과제를 부여하는 건 지시적인 상담 계열인 인지치료나 합리적 정서행동치료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3번이 틀렸네요. 4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원들 간의 상호 이해에 적합하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집단원들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공감, 수용, 일치성을 통해서 자기 실현 경향성을 꽃피울 수 있기 때문에 문화에 상관없이 적합하게 적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5번 구체적인 기법보다는 집단 상담자의 촉진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변화 가능성, 즉 자기 실현 경향성을 촉진하는 태도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35번에 옳지 않은 건 3번이었습니다. 36번 다음에 해당하는 집단 상담 이론은 서로 다른 유형의 집단 상담이 나열되어 있죠. 게슐탈트 집단 상담은 미해결 과제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상담입니다. 이 전체에 그림이 있으면 전경이 있고 이제 배경이 있는데, 게슈탈트에서는 전경만 보는 게 아니라 배경까지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배경으로 밀려나면 미해결 과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하고 나서 화해를 안 하고 그냥 대면대면한 상태라고 하면 그거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화해하지 않은 그 부부싸움에서
감정 상한 그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으니까 부부싸움을 하기 전처럼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지만 뭔가 이제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미해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이 미해결 과제에 있는 것들을 이 정경으로 가지고 와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경과 배경의 통합이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이 정경과 배경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이 감정이라든지 신체 감각을 지각함으로써 배경에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자,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이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 무의식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의식으로 올라올 때 의식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다시 무의식으로 눌러버리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이 무의식 안에 어떤 공포라든지 어떤 충격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의식에서 무의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여전히 어떤 불편감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보고서 어렸을 때 크게 놀란 사람이 무의식 속에 고양이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왜 고양이를 무서워하는지는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고양이를 보면 그 공포는 여전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목마다 길냥이들을 마주칠까 봐서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게 이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와서 무의식이 의식화되어야지 이 통찰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집단 상담에서도 마찬가지로 집단원들의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서 통찰로 이르고 그 통찰이 일어난 것을 변화하는 훈습으로 나아가는 게 정신분석 집단 상담입니다. 해결 중심 상담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기 상담이에요. 고양이를 보면은 자꾸 무서워요. 그러면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무의식 중에 어떤 부분이 고양이에 대한 공포증을 형성하고 있을까, 이런 무의식을 탐색해서 더 들어가는 상담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고양이가 무서운 게 문제예요. 그러면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해결 중심 상담이에요. 예를 들면은 고양이를 보면은 100% 다 얼어붙냐, 고양이를 봐도 괜찮은 적은 없었냐, 고양이를 봤는데 괜찮은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 상황은 언제였는지. 자, 만약에 고양이를 봤는데 무서워하는 그 행동이 기적이 일어나서 싹 사라졌다. 그럼 당신의 삶에 뭐가 변할 것 같느냐. 그래서 변화에 대한 동기.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해결 중심 상담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도 집단원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목표를 가진 게 해결 중심 집단 상담입니다. 자, 인지행동 집단 상담에서는 내담자들이 선행 사건이 있을 때 겪는 이 결과, 이 부분이 문제가 될 때 선행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선행 사건을 해석하는 이 신념이 비합리적이거나 역기능적이기 때문에 결과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하는 목표를 가진 게 인지행동 집단 상담입니다. 자, 현실치료 집단 상담은 모든 사람은 기본 욕구가 있어요.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는데 그 기본 욕구에서 충족하고자 하는 원트가 있습니다. 이 원트, 즉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원트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박스 안에 볼게요. 자, 여기 그 사람이 앉아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방금 전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게슈탈트 상담의 대표적인 기법인 빈의자 기법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억울하게 믿어주지도 않고 차별 대우했던 선생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는 세상에 없어요. 나이가 드셔갖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는 왜 자기만 차별 대우했냐고 이제 그렇게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경에 미해결 과제로 가 있는데 빈의자를 갖다 놓고 여기에 자기한테 상처를 줬던 차별 대우했던 선생님이 앉아있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미해결 과제인 그 선생님과의 문제가 다시 정경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경에서 선생님은 없지만 의자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하지 못한 말, 선생님 서운해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선생님 그거 오해예요. 저는 사람들이 안 볼 때 더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빈의자 앞에서 정경으로 가지고 온 미해결
미해결 과제를 푸는 것이 빈의자 기법, 게슈탈트 상담 기법입니다. 좀 전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나는 하지 않았어 라고 바꾸어 말해볼까요? 이것은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언어를 바꿔서 나는 하지 않겠어 라고 바꾸면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게 되고, 이렇게 말할 때 자기 현재 경험도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언어와 행동이 불일치하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역시 게슈탈트 기법이에요. 집단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되어줄 한 명을 고르세요. 당신의 어머니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을 이 사람에게 해보세요. 이것도 배경에 있던 어머니에 대한 미해결 과제를 정경으로 가지고 와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에요. 빈의자 기법하고는 같은 원리인데, 빈의자 기법은 빈 의자에다가 미해결 과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집단원에서 다른 집단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그 집단원에게 미해결 과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하는 방법이죠. 36번 1번 게슈탈트 집단 상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37번 집단 상담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집단 상담의 잠재적 유익과 위험성을 설명하는 것은 사전 동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상담의 잠재적인 유익 그리고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내담자가 이 집단에 참여할지 참여를 하지 않을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 유익과 위험성을 설명하는 것은 윤리적인 설명입니다. 니은 집단 상담자가 자신의 치료와 변화를 위해 집단을 이용할 수 있다. 내담자의 필요가 아니라 상담자가 자기 치료와 변화예요. 그러면 집단원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을 종결을 해야 되는데 집단 상담자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종결을 시켜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집단원들은 비용과 시간에 손실이 발생을 하죠. 상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디귿 사전 동의를 통해 비밀 유지와 관련된 온라인상 행동의 한계를 다룬다. 비밀 유지는 당연한 윤리적 행동이고요. 특히 온라인상의 행동은 오프라인보다 더 비밀 유지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행동의 한계를 다뤄주는 것이 윤리적인 행동입니다. 리을 강제적으로 집단에 참여할 경우에도 집단 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상담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리는 비자발적인 집단, 강제적인 집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강제적인 집단이 어떤 게 있을까요?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건 법원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강제적인 집단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담자가 하기 싫다고 안 하겠다라고 완강히 거부를 해요. 그러면 이 거부할 권리에 대한 거는 사전에 알려주고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건 알려주지만 수강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게 되면 뒤따라오는 책임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강명령 안 받아버리면 더 큰 법적인 책임이 따라요. 그거에 대한 그 책임은 알려주고 집단 활동을 거부할 권리와 함께 이 책임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리을도 맞고요. 옳지 않은 건 니은이니까 기억, 디귿, 리을만 포함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추가록에서 집단 상담자가 사용한 집단 상담 기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반영하기, 연결하기, 차단하기, 재진술, 초점 맞추기, 폐쇄적 질문, 공감하기, 연결하기, 직면하기 여러 가지 기법이 나왔습니다. 살펴볼게요. 반영하기는 집단원의 감정이나 내용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뭐냐면 핵심이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지쳐있군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자, 연결하기는 집단원들 간의 비슷한 경험이나 감정을 연결해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철수 씨가 말한 불안함이 아까 영희 씨가 말한 느낌과 비슷하네요 라고 철수 씨의 불안함과 영희 씨의 불안함을 서로 연결해줬습니다. 차단하기는 집단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에요. 철수가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집단원이 말을 끊고 독점하려고 해요. 그럴 때 지금은 철수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라고 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멈추게 했어요. 자, 재진술은 집단원의 말을 핵심적으로 다시 말해주는 것이에요. 내담자가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속상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랬을 때 노력을 했는데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속상했다는 말이군요. 이렇게 내담자의 말을 다시 말해줍니다. 초점 맞추기, 집단의 논의나 주제를 특정한 집단원에게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영희 씨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희 씨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폐쇄적 질문, 예 또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할 수 있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속상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속상했으면은 예, 속상하지 않았으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제안하기, 집단원이 시도할 수 있는 행동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먼저 그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민수 씨가 인사를 먼저 해보는 게 어때요? 공감하기, 집단원의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하는 태도이다. 영수 씨가 밤새도록 해낸 결과물인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어서 정말 속상했겠네요 라고 하면 영수 씨가 속상해하는 이 마음을 공감해 준 거예요. 직면하기, 집단원이 부정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부분을 자각하도록 돕는 겁니다. 말이나 말, 행동이나 행동 또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직면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괜찮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얼굴은 슬픈 표정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직면을 할 수 있습니다. 38번 박스 안에 볼게요. 자, 하늘이가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요즘 들어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정말 걱정이에요. 상담자가 말합니다. 부모님의 갈등으로 하늘이가 많이 힘든가 보네요. 하늘이가 힘들다는 거를 비춰줬죠. 이 감정을 비춰주는 건 반영하기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늘이처럼 부모님의 갈등으로 인해 힘든 사람이 있나요? 일단 하늘이가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집단원들 중에서도 부모님 때문에 힘든 사람을 이제 연결시켜 주려고 하고 있어요. 연결하기. 그래서 나무가 말하죠. 저도 얼마 전 부모님이 엄청 크게 싸워서 무서웠어요. 초록이가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초록이는 자기가 말을 끊고 껴든 거예요. 그럴 때 상담자가 말합니다. 잠깐만요. 하늘이가 어렵게 힘든 마음을 표현했는데 하늘이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초록이가 껴들어서 하늘이의 발언이 방해가 받는 것을 차단해 준 거예요. 디귿은 차단하기. 38번의 정답 1번입니다. 이제 39번 공동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단 상담의 집단 상담사가 한 명일 수도 있지만 두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명은 주 진행자가 되고 한 명은 보조 진행자가 됩니다. 기억, 집단 사전 모임에 함께 참여한다. 주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 둘 다 집단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고 모임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 모임부터 함께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니은 서로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건 서로의 강점을 파악하는 거고 그게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자, 니은 맞고요. 디귿 회기 후 집단원의 반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둘 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고서 집단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에서 말을 독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을 독점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주 진행자가 봤을 때는 이 말을 독점하는 내담자가 본인에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집단 상담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 보조 진행자가 봤을 때는 사회적인 기술이 떨어지는 걸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아니라 이 말을 독점하게 되면은 다른 집단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가 회기가 끝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집단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디귿 맞고요. 리을 집단에서 마주보고 할 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주진행자와 보조진행자가 있는데 집단을 하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그러면 집단원들이 생각할 때 둘이 사이가 안 좋나? 싸웠나? 이런 오해를 하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집단원들이 생각할 때 그 집단은 신뢰가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공동 지도자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각각 따로 하면 안 돼요. 서로 협력적인 모습이 또 모델링도 됩니다. 자, 그럼 리을만 틀렸고요. 기억, 니은, 디귿이 포함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0번 학교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자발적인 집단 상담은 효과가 없으므로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자, 이 얘기는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은 아예 집단 상담에 포함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인 내담자를 집단에서 공감적인 분위기 속에서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담은 비자발적인 내담자들만 모인 집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 어떤 중독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건 내담자지만 고통을 겪는 거는 그 내담자보다 내담자의 가족이 더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 의해서 또는 그 중독 행위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으로서 비자발적인 집단에 참여를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동기가 없는 내담자에게 변화 동기를 갖게 하는 게 집단의 목표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서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만 해야 되는 거 틀렸습니다. 2번 학습 진로만이 아니라 문제 행동 및 예방을 주제로 한다. 치료 집단에서는 문제 행동을 다루게 되고 예방 집단에서는 예방을 다룰 수도 있고 학습 진로를 다루는 집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전인적인 발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집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번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 학교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에서는 수업이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게 됩니다. 4번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 상담에서는 윤리적인 이슈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비밀 보장과 내담자 권리에 대한 윤리적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5번 집단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놀이나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놀이라든지 미술, 음악, 심리극, 모래놀이처럼 상담에 여러 가지 매체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40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41번 청소년 집단 상담 종결 단계의 효과적인 개입 전략은 코리의 집단 발달 단계를 보면 집단 상담은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와 종결 단계는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기 단계가 과도기 단계와 작업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과도기 단계에서는 변화하기 전에 한번 저항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후에 변화에 대한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결 단계에서는 과도기 단계와 작업 단계를 거치면서 집단의 목표를 이미 거의 달성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종결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변화 유지 그리고 추수 상담 계획, 이별 감정 다루기 이런 활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1번 집단 행동의 모범 보이기. 집단 행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아직 집단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 집단 상담자가 변화 촉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단계에서 상담자가 할 역할입니다. 성장과 변화에 대한 평가하기. 성장과 변화는 작업 단계를 거치면서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평가는 종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신뢰감 형성 활동하기. 신뢰감 형성, 즉 관계 형성은 대표적인 초기 활동에서 할 일입니다. 4번 문제 행동에 대한 직면하기. 자, 직면은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직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변화로 나아간 게 아니라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작업 단계에서 변화를 위해서 할 일입니다. 5번 집단의 결과에 대한 책임 분배 안내하기. 자, 집단의 결과에 대해서 각자가 변화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지 그 변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분배하는 건 아니에요. 41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42번 집단원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집단 상담자의 개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침묵하는 집단원에게는 집단 참여를 격려한다. 격려하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격려하기는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지를 하는 것이에요. 침묵하는 내담자는 계속 침묵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짧은 말이라도 한 번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때 격려를 해준다면은 계속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적합한 개입 방법입니다. 2번 장황하게 설명하는 집단원에게 요약해서 말해줄 것을 요청한다. 요약해서 말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거는 요약하기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집단원의 발언을 핵심 내용으로 정리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인데 장황하게 말을 할 때는 요약하기 개입이 적합한 개입입니다. 3번 비자발적인 집단원에게 집단 참여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이거는 촉진하기 기법이네요. 촉진하기는 집단원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인데 비자발적인 집단원은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적합한 개입입니다. 4번 집단 상담자를 공격하는 집단원에게 차단하기 기법을 통해 제지한다. 차단하기 기법은 집단의 역동을 방해하는 것
것을 차단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게 집단에서 어떤 역동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그 흐름을 깨트리면서 끼어들어서 자기 말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차단하기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잠깐만요, 영수씨. 우리 철수씨 말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끼어드는 사람을 차단할 수가 있는데, 집단 상담자를 공격하는 집단원은 집단의 역동을 깨트리는 게 아니고 문제 행동을 일으킨 거죠. 이 경우에는 차단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 행동을 했을 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4번이 틀렸네요. 5번, 대화를 독점하는 집단원에게 그러한 행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탐색한다. 이때는 직면하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원이 독점을 할 때는 이 행동 뒤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동기를 탐색해서 자각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건 직면하기 기법이 적합합니다. 42번에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이었습니다. 43번, 집단 상담에서 사전 개별 면담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을 구성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집단원과 먼저 개별 면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1번, 집단 상담에 관한 이해를 높인다. 집단 상담이 내담자에게 어떤 이유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 집단 상담의 성격은 어떤 것이고, 이러한 설명을 들었을 때 내담자가 집단 상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기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집단 상담에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번, 집단 참여 촉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집단을 통해서 내담자가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집단 참여에 대한 동기가 높아지고 집단 참여의 효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3번, 집단에 참여하기 어려운 집단원을 선별할 수 있다. 개별 상담을 하면은 집단에 갔을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말만 하면서 대화를 독점하려고 하겠다, 이게 뚜렷하게 보이는 집단원이 선별될 수도 있고요. 집단에 참여하기에는 규칙을 존중하는 거를 더 배워야 되는 집단원이 선별될 수도 있고, 이 집단의 주제와 맞지 않는 다른 문제를 호소하는 게 호소 문제인 집단원이 선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집단 참여가 어려운 집단원을 개별 면담을 통해서 선별할 수 있습니다. 4번, 집단 상담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형성을 돕는다. 이 집단이 본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왜 해야 되는지 개별 면담을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집단원은 현실적인 기대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번, 집단 상담의 진행과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전 개별 면담을 통해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요. 구조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단 상담의 진행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5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네요. 43번의 정답 5번입니다. 44번 보겠습니다. 집단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나타나는 집단원들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즉각적인 느낌 표현을 억제한다. 자, 집단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의 즉각적인 느낌 표현을 했다가 이 말이 비밀 유지가 안 돼서 다른 데 돌면 어떡하나, 또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집단원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쩌나, 이러한 생각들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느낌 표현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집단에 대한 기대가 명확하지 않다. 상담자가 집단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이 집단이 성장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줄 거라는 기대도 같이 낮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기대가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디귿, 집단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추상적이다. 집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진솔한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추상적으로 바뀝니다. 디귿 맞고요. 리을, 다른 집단원들에게 의구심이나 적대감을 갖는다. 신뢰가 부족하면 다른 집단원들의 행동이나 동기를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의구심이나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리을 맞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포함된 5번이 정답입니다. 45번, 코리의 집단 발달 단계 중 과도기 단계에서 집단 상담자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코리의 집단 발달 단계에서 개인 상담처럼 초기 단계가 있고 종결 단계가 있고, 이 중기 단계가 집단 단계에서는 과도기 단계와 작업 단계로 나눠지는데, 문제 해결 단계는 작업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과도기 단계에서는 저항이 나타나요. 갈등이나 긴장 등을 조정하면서 저항하지 않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때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집단원 A가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비판적일까봐 두려워요.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항하고 갈등하고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1번, 집단 상담자가 말합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집단에 참여하기가 힘들었군요. 과도기 단계에서는
저항과 불안을 다루어 주는데 두려움 때문에 집단에 참여하기가 힘들었다고 적절하게 감정 수용을 해주는 반응을 하고 있죠. 1번 과도기 단계 반응 맞습니다. 2번 A의 두려움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과 관련이 깊어요. A가 두려워하는 것을 어머니와의 관계로 연결하면서 심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항과 불안이 완전히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심리적인 해석에 들어가면은 집단원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큰 저항이 올라와서 과도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깊은 심리적 해석이 들어가야 될 단계는 저항과 불안을 다루어진 이후에 작업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작업 단계에서 반응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옳지 않은 거네요. 3번 여기에서 두려움과 관련하여 가장 의식되는 사람이 있나요?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돕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려움이라는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과도기 단계에서는 저항과 갈등을 다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도기 단계에서의 반응 맞습니다. 4번 혹시 그 두려움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두려움이라는 억제된 표현을 탐색하도록 격려하고 있죠. 즉 두려움이라는 저항, 불안, 갈등을 다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개입이기 때문에 적절한 반응 맞습니다. 5번 그 두려움 때문에 집단에서 어떤 제약을 받았나요? 두려움 때문에 집단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고 있는 것은 그 저항의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저항을 다루기 위해서 적절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맞습니다. 45번에 과도기 단계에서 집단 상담자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 2번이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45번 정답 2번입니다. 46번 다음에서 집단원이 말하는 치료적 요인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개인 상담과 비교할 때 집단 상담의 장점입니다. 집단 상담에서 얄롬의 치료적 요인은 굉장히 문제에 잘 나오고 그만큼 중요하고 집단 상담의 장점이자 특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개방, 대인관계학습, 감정정화, 대리학습, 자기이해, 보편성 이런 부분들은 집단 상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치료적 요인인데요. 자기개방은 집단원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 집단에서 끝나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비밀 보장을 포함한 집단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집단에서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집단을 벗어난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까봐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수치심이 발생할까봐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집단원이 있다라고 할 때 본인이 힘들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밖에서는 이야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까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집단원들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비판단적인 자세로 들어줄 거라는 그 집단의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학습은 집단 상담의 아주 큰 장점이에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통찰하고 그런데 그 적용에서는 집단 밖에서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집단 상담 안에서는 집단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인관계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정정화, 집단원들에게 자기를 개방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의 억눌려 있던 감정이 안전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감정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대리학습, 집단 상담에서 다른 집단원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집단원은 본인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의 경험을 가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는 다른 집단원을 통해서 대리학습이 가능합니다. 자기이해, 집단 상담에서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개방을 할 때 다른 집단원들은 비판단적인 태도를 취하되 다른 데서 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집단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거 보편성인데요.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 집단에서 서로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행동을 개방하다 보면은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집단원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유사한 경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내가 힘들어하는 이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아주 커 보였던 그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박스 안에 볼게요. 기억.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털어놓으니 정말 속이 시원해졌어요. 감정이 쌓여있는데 털어놓았대요. 그랬더니 털어놓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속이 시원해졌다라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졌다라는 건 감정의 정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억은 감정 정화입니다. 자, 2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니은. 집단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알게 되었어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게 됐다라는 거는 또 자기 이해의 측면도 있긴 한데요. 더 핵심은 집단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단원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집단원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은 대인관계 학습입니다. 46번의 정답 3번입니다. 47번 비의자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비의자 기법은 게슈탈트 상담의 대표적인 기법인데요.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이제 정경이 있으면 이 배경이 있고 이 정경과 배경을 전체 하나로 보는 것인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배경으로 밀려나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배경으로 밀려나면은 그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경에 물러나 있는 게 지금 정경은 아니지만 정경과 배경을 전체로 하나로 보기 때문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 자기 상사가 너무 갑질을 심하게 해서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회사를 그만뒀고 다른 곳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그 감정이 해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회사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정경은 아니기 때문에 배경으로 물러났는데 해결이 안 돼서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의 상사는 자기한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배경에는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으니까 상사라는 그 직책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껄끄럽고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해결 과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 회사를 가서 그 상사를 볼 일이 없어요. 근데 나는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비의자 기법인데요. 이 비의자에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그 사람이 앉아있다라고 상상을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없지만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여기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부장님, 그거는 너무 부당했어요. 나는 배우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일을 빨리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만 뭉개졌어요. 저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부장님이 나한테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함으로써 배경에 있던 미해결 과제가 비의자의 정경 안으로 들어온 거고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비의자 기법이에요. 비의자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기억, 특정 타인에 대해 미해결 과제나 감정이 드러날 때, 특히 특정 타인에 대해서 비의자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를 괴롭혔던 상사, 학창 시절에 자기를 따돌렸던 친구, 자신을 서운하게 하고 바람펴서 헤어졌던 전 연인, 술 먹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돌아가신 아버지, 이런 특정 타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 중요한 타인의 죽음에 대해 애도할 때, 중요한 타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못다한 말들이 있죠. 잘 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죽었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자에 이미 죽은 사람이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못다한 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초대할 때 상의 반응보다는 집단은 자신의 표현이 더 중요할 때, 여기에 앉아있게 될 자신과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듣고 싶은 반응을 안 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담자가 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보다는 자신이 꼭 그 표현을 해야겠는 것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일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이제는 그만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할 때, 그러니까 이럴 때 비의자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귿 맞습니다. 리을 과거 고통스러운 사건 등을 호소할 때, 학대나 학교폭력 등, 특히 학대 가해자라든지 학교폭력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반성을 하면은 좋은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변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데리고 와도 여전히 내가 그 사람을 마주할 용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고통스러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는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학교폭력 가해자라든지 학대 가해자도 비니자 기법에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을 맞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포함된 5번이 정답입니다. 48번입니다. 구조화 집단 상담 초기 단계에서 집단 상담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상담 중에서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는 관계 형성, 목표 설정, 구조화, 초기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관계 형성과 구조화가 중요해요. 자, 1번 집단원들의 염려와 질문을 개방적으로 다룬다. 집단원들이 집단 상담하기 전에 많은 염려들을 합니다. 내가 이 집단을 잘 참여할 수 있을지,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그런 염려도 되고요. 또 질문도 많이 합니다. 아직 이 집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이 생기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다룰 때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다루는 게 맞습니다. 집단에 대한 구조화를 실시하여 집단에 대해 안내한다. 초기 단계에서 할 거 이제 구조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2번 맞습니다. 3번 특정 집단원의 깊은 자기 개방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다. 자기 개방을 하려면은 일단 집단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어야 돼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신뢰도 돼 있어야 되고, 집단원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비판단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러한 안정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 그런 신뢰관계, 집단에 대한 안정감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자기 개방은 초기 단계에서의 신뢰 형성이 이루어진 그 후에 가능한 일이에요. 3번이 옳지 않네요. 4번 적극적 경청과 공감적 반응으로 집단 행동의 모범을 보인다. 적극적 경청 그리고 공감적 반응을 집단 상담자가 집단 행동의 모범으로 보일 때 다른 집단원들도 어떤 집단원이 말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 경청과 공감적 반응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4번 맞고, 자, 5번 집단 상담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집단 상담자에게 집중이 되는 거는 강의식 수업이죠. 집단 상담에서는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이 더 큰 치료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집단 상담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피하고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구조화가 잘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초기 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었습니다. 49번 집단 상담의 기법과 예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 나온 집단 상담의 기법은 즉시성, 해석, 재진술, 개방적 질문 4가지 나와 있습니다. 즉시성은 집단원들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미뤘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바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상담에서 얘기하는 즉시성입니다. 해석은 집단원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상담자가 그 경험을 현재 연결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해석입니다. 자, 재진술은 집단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담자가 그 내용을 간단히 다시 요약해서 그 내용을 다시 진술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집단원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라는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방적 질문은 집단원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질문하는 것이에요. 반대말은 폐쇄적 질문입니다. 폐쇄적 질문은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하는 건데, 폐쇄적 질문일 경우에는 그때 기분이 나빴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담자는 나빴으면 예, 나쁘지 않았으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예, 아니요 중에 대답을 하게 되는 건데요. 개방형 질문은 예, 아니요가 아니라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이런 식으로 내담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게 개방형 질문입니다. 바르게 연결됐는지 살펴볼게요. 기억, 즉시성. 현수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채영이가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다고 한 말과 유사하네요. 즉시성은 집단원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에서 느껴지는 걸 바로 피드백하는 게 즉시성인데, 여기 나온 예에서는 현수가 겪고 있는 문제를 채영이가 말한 그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말과 유사하다. 이 말은 현수가 겪고 있던 문제가 인정받고 싶다는 뜻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해석. 아픈 어머니를 보살펴야 했던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면 자꾸 보살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자, 아픈 어머니를 보살펴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현재에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내담자가 모르고 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보살펴야 되고 아픈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 거절을 못해서 괴롭겠어요.
있어요. 아마 이런 집단에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 상담자가 그것은 이 경험이 지금 미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 재진술. 엄마에게 꾸중을 들은 것이 오늘 시험에 영향을 주었단 말이구나. 이것은 감정을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해석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죠. 아마 조금 더 장황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시험을 되게 못 봤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침에 꾸중만 안 했다라면 그렇게 시험을 못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별것도 아닌 걸로 심하게 꾸중을 치는데 기분이 나쁘니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겠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집단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신뢰를 주고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약해서 그 얘기를 다시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엄마에게 꾸중을 들은 것이 오늘 시험에 영향을 주었단 말이구나. 재진술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리을 개방적 질문. 너희 가족은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보면 가족이 4명이에요. 그럼 4명. 이거 말고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을 하겠죠. 이것은 폐쇄형 질문입니다. 개방적 질문이라면 가족은 몇 명이니 물어보는 것보다는 철수 씨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가족의 명수를 말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중요한 가족을 중점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가족의 분위기를 설명할 수도 있고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는 대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리을은 단답형의 대답이 나오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폐쇄형 질문으로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과 디귿만 포함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0번입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자의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집단 상담은 변화, 성장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변화와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청소년 집단 상담자는 변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1번 집단 상담자는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집단 상담자가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 변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1번 맞습니다. 2번 현실적으로 완벽한 비밀 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준다. 비밀 보장에 대한 서약은 해야 돼요. 그러나 완벽에 대한 기대는 어렵다라는 것도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집단 상담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 상담을 권유한다. 집단 상담이 좋긴 한데 적절하지 않은 내담자가 있습니다. 집단 상담을 하려고 하면 다른 집단원들과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자기 개방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실 검증력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심한 조현증상처럼 현실 검증력이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반사회적 성격이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타인을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집단 상담에 참여하기가 힘들고 그런 경우에는 개인 상담을 권유를 해야 됩니다. 3번 맞고요. 4번 집단원의 반응보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진행에 더 초점을 둔다. 집단 상담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려면 집단원들이 변화와 성장을 위해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 반응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반응을 살펴보지 않고 프로그램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건 옳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5번 폐쇄 집단에서 집단원이 집단을 떠나고 싶어하면 이를 존중해준다. 자, 개방 집단이 있고 폐쇄 집단이 있는데요. 개방 집단은 프로그램 시작 시기와 종결 시기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집단이 시작되고 있는 중에도 새로운 집단원이 들어올 수가 있고 집단원이 나갈 수도 있는 게 개방 집단인데요. 폐쇄 집단은 프로그램이 일단 시작이 되면 다른 집단원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또 나가는 것도 나가지 않고 끝까지 프로그램이 종료돼서 나가는 게 폐쇄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종결하기 전에 나가겠다고 하는 집단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이 집단은 시작을 하면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는 구조화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원을 떠나겠다라고 하면 그 집단원은 집단에서 변화와 성장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보내줄 수 있습니다. 5번 맞고 50번에 옳지 않은 거 4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